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제죠. 그제하고 그저께 신규 1구역 동의서 사태와 관련돼서 동의서에 대해서 일일이 팩트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신 분도 계시고 또 추가 질의가 있어서 다시 한번 팩트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혹시라도 또 추가 질문이 있거나 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관계없어요. 제 전화번호는 뭐 어차피 다 아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2021년 4월 달에 3월 30일자로 저희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2011년 4월 13일인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던 천준호 의원이 발의했던 그 도정법 중에서 공공재개발 부분들 뒷부분이에요. 101조 2, 3 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설조항으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때가 아마 2021년 4월 13일인가 뭐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 4월 13일 당연히 시행이 되니까 관련된 후속 조치로서 서울시에서 동의서를 진구하기 위한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에 필요한 동의서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이 동의서 위반 제한 동의서는 여기 위에 보시면 표준안 1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표준안 2 해가지고 이 사업 시행자 동의서도 만들었고 표준안 3다 해가지고 이 주민대표의 설립 구성 동의서도 만들었고 사업원이다 해가지고 대표자 소임 동의서도 만들었습니다. 즉 4종 4가지 종류의 공공재개발 표준 서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걸 마치 제가 만든 것처럼 오해하신 분도 있고 해서 제가 이걸 만들 수도 없고 이 양식에 대해서 이건 제가 만들 수도 없고 서울시에서 이제 만들어서 당시 이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서울시와 통화해서 이거 다운을 받아가지고 4월경에 LH하고 협의를 어제 이야기했죠. 그제 협의를 하고 이 서식에 근거해서 저희가 그 구청에다가 검인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이 서식은 지금도 구청에 가시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 서식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온 서식이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요. 이 중에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됐던 공공재발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 문제는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 이제 첫 번째 그 동영상 설명을 주로 했고 이 지금 정비구역 위반 제한 동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자는 이 중간에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26조 그 1항 8호 부분에 언급된 부분이 있어요. 토지국가 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에다가 뭐 체크를 하면 되지 않았겠냐 이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뭐 그 설명 굳이 뭐 그렇게 해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서울시에 최근에 저희가 직접 가서 물어봤어요. 서울시에서 물어봤더니 서울시에서도 이건 체크하는 항목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참고표가 보이실 겁니다. 밑에 그죠? 참고표 이게 당장 표시 보이죠? 이건 뭐냐 그러면 안내 문구예요. 말하자면 이 정비개혁 위반 제한 동의서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동의서고 이 동의서로 말하자면 사업 시행자 지정 위반 제한 동의한 자는 사업 시행자로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26조 1항 8호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여기다가 이렇게 안내 문구로 적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한 사업 시행자는 LH가 돼도 관계없고 SH가 관계도 없는데 적어도 이 동의서를 쓰게 되면 이래이런 사업 시행자로 그 공공 기관을 LH든 SH든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취지로 이걸 하나의 안내 문구로 이렇게 적어진 거고 그 밑에는 이제 14조죠. 도정법 14조에 의해서 위반은 동의합니다. 밑에 보죠. 14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공공재개발 관련된 주요 이제 그 도정법상 문구가 조항이 위반 제한에 관한 문구는 14조가 주로 언급돼 있어요. 그리고 26조는 이제 공공 시행자에 관한 조항인데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이제 26조 1항 8호 부분이에요, 주로. 이 공공 시행자 지정 요건에 대해서 주로 언급해 있는 게 26조예요. 26조. 그리고 27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요새 이제 그 말이 이제 최근에 개정도 됐지만은 지정개발자 즉 신탁사에 관련된 여러 조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47조가 이제 주민대표 회의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주민대표 회의하고 그 순서에 관한 사업 진행 순서에 관해서 그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항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100일에 2나 3 우리는 이제 예정구역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100일의 3 부분이 이제 우리 그 사업 시행자 지정 시기에 관해서 그 언급돼 있어요. 그게 신설 조항입니다. 그 100일의 3이 중요한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천준호 의원이 발의했던 공공재개발 개정안에 이제 신설 조항 들어간 건데, 거기가 보면 이제 일반 그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 시행자 시기를 1년 플러스 1년 해가지고 2년까지 해서 사업 시행자 지정 시기를 둬놨어요,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대로 정비구역 위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기 중간에 주민대표회의가 설립되고 주민대표회의가 중심이 돼서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걷는 과정인데, 이게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총 약 1 플러스 1년 해서 약 2년 내에 동의서를 증거하면 된다라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이제 증거를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제 해제가 되는 겁니다, 정비구역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팩트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저 정비구역 위반 제한 동의서는 중간에 체크하는 게 아니다. 체크하는 게 아니고 이 기본적인 인적 사항하고 자기가 소유했던 소유 물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동의자 자필 서명하고 신분증 첨부해서 지장 날인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애초에 그 LH하고 진행 절차를 2021년 4월 당시에 이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가기로,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서식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준 양식을 그대로 한 거다. 단지 우리가 공공개발 사업 시행 지정 동의서를 좀 1년 빨리 미리 동의서를 진구한 거다. 그래서 진구 주체가 이제 주민대표가 아니다 보니까 밑에다가 이제 사업 추진위로 해가지고 지정 동의서를 받았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드린 이유는 사실은 그 무슨 뭐 여하튼간에 지정 동의서상에 뭐 하자가 지적되고 뭐 구청에서 문제점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뭐 그걸 부인하겠다, 잘못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구청에서 주장한 것도 나름의 일리가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반대 민원이 이제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서 소송이라도 될까 봐서 이 부분에서 엄격하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상당수 변호사들이 봤을 때는 그다지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설령 이제 구청이 지적한 대로 일부 보안 사항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단 위반 제한하고 후역 지정된 다음에 1년 내에 충분히 이 보완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어차피 이것은 1년 뒤에 필요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완 처리를 하지 않고 새로 동의서를 처음부터 400장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새로 동의서 증거하느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누차 그 단톡방에서 설명드렸지만은 2021년 부동산 경기가 한참 좋을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신규 인류는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민간 재개발 하신다는 분들이 비대위들이 상당히 아주 강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기존에 자기들 주장에 따르면 약 30% 정도 동의서를 가까이 진구를 해놨는데,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진구하다 보면 이게 더 앞서잖아요? 이 사람들은 30%고, 여기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진구하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분들이 33%를 걷어버리면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33%를 넘게 걷어버리면 총
100% 중에서 먼저 33% 걸으면 67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 철회를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전략적 판단도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400장 거두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혹시라도 400장 걷더라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400장 걷는 건 좋은데 이거 혹시라도 모르니까 동의서를 남겨놔라. 그래서 이걸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거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다 파기시켜버린 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고 이와 관련돼서 제가 또 하나 이제 설명 잠깐 언급해 드리자면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2021년 8월 20일 LH하고 저하고 이제 썼던 지원 약정서입니다. 말하자면 LH에서 우리 저 추진위에다가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약 이름을 준비라 썼는데 준비에다가 저 사업 시행 지정 시점까지 사업 시행자 지정 67% 동의서 거둬서 제출할 때까지 그 지원금을 좀 주겠다. 사무실 운영 경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1,200만 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2022년이죠. 2년에 21년도 말에 3개월인가 받았다가 11월, 12월, 1월 받았다가 그 다음 2022년도에 다 반환을 했습니다. 사실은 안 쓰고. 근데 이 약정서에 지금 나와 있는 사업 시행자 지정 시기도 아까 말한 100일의 3 부분에 근거해서 적시를 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하면 사업 시행자 지정 시기가 입안제한 때 같이 해서 사업 시행자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말이 LHC 주장이나 지금 400장 동의서 증거한다신 분들 주장하고 일치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말했던 대로 정비구역 100일의 3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1년 플러스 1년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때까지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시기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이 부분에가 언급돼 있어요. 이 조항에가 그래서 여하튼간에 또 하나 이제 궁금 질의했던 분들이 왜 우리는 동의서를 한 장을 두 장을 이렇게 빨리 걷고 딴 데는 늦게 걷고 이렇게 됐느냐라고 이제 하신 분들이 있는데 다른 쪽은 그러니까 다른 대부분 구역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지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준비위원회를 구성동의서를 별도로 또 받았어요. 준비위원회 구성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그 받는데 시간이 약 뭐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정도 소요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늦게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동의서를 진구하기 시작하니까 2021년 뭐 10월, 11월, 12월 이때쯤 돼서 동의서를 진구하기 시작했겠죠. 저희는 준비의 구성 동의 자체를 받지를 않았어요. 저희는 제가 바로 임명을 해서 왜 임명을 했냐? 공모 당시에 제가 57% 과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제가 사실상 주민대표 설립에 관한 수권을 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바로 동의서를 걷자 해가지고 LH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제가 준비위원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장을 주고 2021년 6월 그때가 29일인가 아무튼 6월 말쯤 돼서 그러니까 기념사진도 다 찍었는데 그래서 추진위원들을 제가 임명을 하고 그분들을 임명하고 약 25분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임명을 하고 대신 바로 우리는 진구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그 준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주민한테 받은 적이 없어요. 이미 저희가 그 57%를 공모 후보 당시에 후보지 공모 당시에 이미 받아가지고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차를 그만 생략을 하고 바로바로 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업이 이 정도로 갔으면 원래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 사업 일정표 보면 2022년 말에 사업 시행자 끝난 거예요. 2022년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이미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다 종료가 된다고 총회를 마치고 근데 지금 이게 무려 1년 6개월 지금 2년 가까이 늦어지다 보니까 여러모로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철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비유를 들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쿠팡 같은 데 주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문해가지고 주문이 할 때는 2, 3일 만에 물건이 오는 걸로 알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안 와. 3일 지나도 안 오고 일주일 지나도 안 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철회하겠죠. 주문을 철회합니다. 왜 안 오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까지 동의서를 쓰고 하루빨리 동의서 쓰면 바로바로 사업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철회를 하고 그 와중에 또 민간 하시는 분들께서
여러모로 동의서를 또 반대 동의서를 많이 갖고 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모로 사업이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제 탓을 하거나 누구 탓을 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시대적 상황 자체가 그 소위 말해서 지금 정권이 교체되고 윤석열 정부로 우리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8사 대책에서 나온 정책 아니에요?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지금 공공재개발이. 근데 지금 정권이 교체되고 서울시장도 교체됐잖아요. 재선됐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민간 위주의 정책을 많이 하신 거예요. 아시다시피 신통계획은 오세훈 시장의 대표 브랜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자연히 사전교육랑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전체 일정이 늦어진 1년 이상인 거예요. 한 2년 가까이 지금 늦어진 거예요. 향후에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꾸 이런 어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 문제하고 긴밀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공공재개발은 문재인 정부에서 8사 대책, 2020년 8사 대책에서 나온 정책이고 지금 현 정부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 그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지금 지연 사태가 나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너무 안이하게 너무 상황 판단을 못하고 그냥 400장 다 걷겠지. 뭐 이런 식으로 통해서 한 번도 안 걷어보신 분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를 내친 거예요. 배쳐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지금 현재 좀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제가 사실도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여하튼 간에 대책을 마련해서도 고민 중인데 일단 사실관계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